안녕하세요. 어제 노후 수업 읽고 특별한 경력이나 재능이 없는 5060 퇴직자에게 괜찮은 일자리 옵션 알아보셨나요? 답은 멀리 있지 않죠. 내적 매력 시간은 리더님들 뇌색인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은 건축, 다음 주는 미술, 그리고 마지막 주엔 광고쟁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오늘 볼 책은 공간이 만든 공간. 건축가인 이 책의 저자는 동양과 서양 건축이 다른 이유와 동서양 건축이 서로를 닮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니스백 교수의 생각의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생태 환경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가 사회 구조에, 사회 구조가 문화와 사고에 영향을 미쳐요. 이 책 공간이 만든 공간의 저자도 같은 주장을 해요. 생태 환경의 차이 때문에 각 지역의 문화적 특징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연간 강수량이 1000mm 이상이면 벼농사를, 그 이하면 밀농사를 짓는데, 벼농사는 홍수나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 저수지 보호 물길을 만드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필요하고 함께 모내기를 하기 때문에 벼농사 지역 사람들은 집단의식이 강하죠. 반면 밀농사는 물과 관련된 대형 토목공사도 필요가 없고 개인이 씨를 뿌리면 되기 때문에 밀농사 지역은 개인주의가 강해요. 강수량이라는 기후적 차이는 건축 양식에도 영향을 주는데, 비가 적게 오는 서양의 땅은 단단하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돌이나 벽돌 같은 무겁지만 단단한 건축 재료를 이용해서 벽으로 지붕을 받치는 벽 중심의 건축을 했어요. 창문의 크기가 작고 내부와 외부가 벽으로 확실히 나눠지죠. 창문이 왜 작을까요? 창문이 크면 벽돌 무게 지탱이 안 되잖아요. 반면 비가 많이 오는 동양은 장마철에 땅이 물러져서 무거운 돌로 벽을 만들면 쓰러지기 때문에 가벼운 재료인 나무를 사용했어요. 목재가 물에 젖으면 썩어서 무너질 수 있으니까 땅과 만나는 부분은 방수 재료인 돌을 사용해서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나무 기둥을 세웠죠. 그리고 나무 기둥이 비에 젖지 않도록 처마를 길게 뽑아서 비를 막고 지붕 영사를 급하게 만들어서 빗물이 잘 흐르게 했어요. 동양 건축의 기둥 구조는 지붕을 받치기 위한 벽이 필요 없어서 기둥과 기둥 사이는 뻥 뚫린 개방감이 있죠. 창문에 종이를 사용해서 창문을 크고 가볍게 만들 수 있었고요. 생태 환경의 차이 때문에 동양과 서양의 건축 양식은 서로 다른 형태로 발전하다가 기술 발전에 의해 촉발된 융합의 시대를 맞아요. 범선, 커다란 배 같은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무거운 도자기까지 교류하기 시작했어요. 15세기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중국의 도자기가 서양으로 건너가고 뒤이어 일본의 도자기가 서양에 전달되면서 서양의 조경 분야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생기게 되죠. 도자기 표면에 그려진 중국과 일본의 정원과 정자 건축은 자유로운 곡선의 모습인데, 이걸 보고 서양은 충격을 받죠. 도자기 속 동양의 정원은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의 바위와 나무들이 배치였는데, 서양인들은 난생 처음 보는 정원과 건축물을 동경하고 모방하기 시작하죠. 영국인들이 정원에 정자처럼 생긴 파고라를 짓고 중국차를 마시는 전통이 바로 이때부터 생겼어요. 산업혁명 이후에는 엑스포가 곳곳에서 개최됐는데 관람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이국적이고 매력적인 요소가 필요했죠. 그래서 동양의 물건들을 전시하고 동양의 건축물을 가건물로 지어서 보여주기도 했죠. 중국과 일본의 책과 그림도 서양으로 전달되면서 반고, 모네를 비롯한 인상파 화가들은 자포니즘, 일본 문화를 사랑하죠. 일본 미술과 건축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됐는데, 프랑스 지베르니에 있는 모네의 정원도 일본의 정원을 흉내낸 거죠. 제가 볼 땐 보길도에 있는 윤선도 원림이라든가 조선시대 정원과는 수준 차이가 크죠. 이번엔 근대 건축에 나타난 융합을 볼게요. 근대 건축 4대 거장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르 꾸르비지에, 알바 알토, 미스 반데로에인데요. 이들 서양의 건축가들이 동양의 건축과 미술을 서양 건축에 도입한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건축가로서 일본의 건축과 그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인물인데요. 그의 대표작 낙수작,
투시도를 보시면 그림 윗부분은 꽉 차게 채색이 돼서 서양화 같고 아랫부분은 여백이 많은 동양화 같죠. 그의 건축물에도 동양적인 특징이 있어요. 기존 서양 건축물과 달리 처마를 길게 만들어서 동양적인 느낌을 주고 있죠. 다음으로 미스 반데르 로에의 판스워스 하우스. 그는 기둥 구조만으로 완전한 동양식 공간의 주택을 구현했어요. 기억하시죠? 서양 건축 방법은 벽 중심인 반면 동양 전통 건축은 기둥 중심인 거. 판스워스 하우스는 강이 범람하면 침수되는 지역에 지어져서 침수를 피하기 위해 집을 땅에서 조금 띄워서 지었어요. 집의 거실이 있는 층에 올라가기 전에 중간 정도 높이에 데크를 설치했고 이 데크를 거쳐 집으로 들어가게 지었죠. 공간 구성은 우리나라 한옥과 비슷해요. 판스워스 하우스에서 보이는 첫 번째 데크, 이 부분은 우리 기단부에 해당하죠. 그리고 두 번째 데크는 대청마루라 할 수 있어요. 집은 기둥 구조로 벽이 없고 모두 유리로 된 구조예요. 이 건축물의 디자인을 보고 건물주가 좋아했을까요? 기겁하고 소송을 걸었어요. 벽으로 둘러싸인 집에 살아왔던 서양인 건축주 입장에서 벽도 없이 유리로 열려있는 집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의 건축이 동양의 전통 건축과 다른 게 두 가지 있는데 바로 나무 기둥 대신 철골 기둥을, 창호지 창 대신 유리창을 사용했다는 것. 즉 동양의 건축 양식을 도입하되 새로운 기자재인 철골과 유리를 사용해서 지은 거죠. 내적 매력 8번째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동서양 건축을 공부하고 나니까 뇌가 좀 섹시해지셨나요? 첫 번째, 동양 건축과 서양 건축 가운데 어느 쪽이 우수하죠? 문화는 우열이 아닌 상대적 개념이죠. 각자의 생태 환경에 맞게 발전시킨 소중한 유산. 세대 차이라는 것도 비슷해요. 각 세대의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각자 사고와 행동이 다른 거니까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죠. 두 번째, 동서양 문화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것처럼 리더님들도 서로 다른 세대와의 교류를 통해 한 단계 발전한 팀 문화와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내일은 외적 매력 8번째 시간 강원국의 어른답게 말합니다를 볼 건데요. 이 책의 저자는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심하게 두려워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말 잘하는 사람이 된 비결이 궁금하신 분은 꼭 오시기 바랍니다. 매력, 자산,